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때까지 실무적인, 실질적인 교육들을 했다면, 오늘은 신입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서 머리가 막 복잡해져 있는 신입 여러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론 수업을 하고 실무 교육까지 다 했는데, 일을 할 줄은 아는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라는 신입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론 수업, 실무 교육 다 받고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이 네 명의 골퍼를 동시에 서브하는 게 너무 어렵고 서비스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될지 저걸 먼저 해야 될지 헷갈려하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안개가 끼인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신입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이게 왜 그런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분명히 다 할 줄 알아. 내가 분명히 교육받은 내용대로 했어. 하지만 같이 동반을 나간 선배들이나 교육자들한테 욕을 먹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내가 실습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런 반문이 오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럴 때는 저렇게 했어야지. 이럴 때는 카트를 먼저 당겼어야지. 이럴 때는 유도를 돌리고 고객님들한테 클럽을 먼저 전달했어야지. 그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의 FM대로의 교육을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티인 구역에서는 한 가지 방법의 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홀 설명이란 거는 그 홀에 그 공략 지점이라든지 좌우가 뭔지, 어디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총 거리가 얼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홀 설명을 처음에 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홀 설명해준 대로 칠 수 있는 골퍼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캐디를 하면서 느껴본 게, 내 생각대로 내가 홀 설명해준 대로 치는 손님은 단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홀 설명은 가장 평균적인 평범한 골퍼 기준으로 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 예상치를 무조건 빗나가요. 나머지 99%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이 FM대로 이 기준치를 배워놔야지 다른 99%의 확률적으로 걸릴 수 있는 골퍼들을 만났을 때도 이 기준치에서 왔다 갔다 그리면서 서브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FM대로 교육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골퍼의 실력이라든지 골퍼의 특징이라든지 골퍼의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서브를 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우리가 배운 대로 딱 맞춰서 내 예상대로 흘러가서 이 손님을 이렇게 서브하는 경우는 거의 1%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9%에 대한 경험치들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예를 진짜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홀맵질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화이트 티에서 300m인 파폴, 그럼 150m, 자, 100m 되는 이런 파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드라이브를 치면은 보통 우리들이 배우는 거는 200m 남성 아마추어 평균 비거리 200m니까 한 요쯤이 IP 지점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죠? 근데 여기 IP 지점으로 가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말이죠. 더 잘 치는 사람은 이 IP 지점을 넘어갈 테고, 좀 더 못 치는 사람들은 이 IP 지점 전에 떨어질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m 치시는, 드라이버를 180m 치시는 고객님이 여기 공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이 떨어졌어요, 빨간 지점에. 그러면은 자, 여기 150m 말뚝 근처니까는 요 145m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145m가 남았어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분들 145m에서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을 쓸 겁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자, 경력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신입 여러분들은 자, 140m에서 7번 아이언을 치면 옹그린 시키는 이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으로 온그린을 시킬 확률보다 온그린 시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아마추어 골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다양하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홀에서 자, 왼쪽이 해저드입니다. 오른쪽이 오비고, 그리고 그린 앞에 이렇게 해저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145m 지점에서 고객님들이 6번, 7번 아이언으로 치지만, 자, 그린 쪽으로 갔지만 짧아서 해저드에 빠질 경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신인 여러분들은 해저드 빠져서 그냥 아쉬운 표현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분들은 이 상황까지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저드에 빠졌을 때 고객님 저 빠진 위치에서 어프로치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어프로치 드리겠습니다까지 서브가 이 자리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손님이 옹그린 시키면 다행이지만, 자, 옹그린 시키면 나이스 온 하고 가서 퍼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근데 이 방법밖에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손님이 못 치는 손님이라 10m 20m 굴려가시는 분이야. 예를 들어 뒷땅 치고 탑핀 쳐서 10m 20m를 굴려갔어. 그러면 145m에서 그 다음 그 밑에 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6번 7번 아이언으로 공략했으면 8번 9번 아이언을 이 손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들은 여기서 이 손님이 미스샷 나서 조금 굴러갔을 때 클럽을 드릴 수 있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 여러분은 이렇게 굴러갔을 때 어떤 아무 대처도 못하고 있지만 경력분들은 이것까지 이런 상황이 생길 확률까지 머릿속에 계산을 넣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굴러갔을 때 고객님 방금 치신 공 120m 남았습니다. 9번 피칭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치자마자 이 자리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는 뭐 오른쪽으로 확 슬라이스가 나건 생커가 나서 오비가 났어. 그러면 고객님 그 자리에서 하나 더 치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컨샷이 오비가 났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고객님 오비 나셔서 제자리에서 한 개 더 넣고 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샷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확 말려서 훅이 생겨서 해저드에 빠졌다. 그러면 고객님 빠진 위치 한 70 남은 지점에 공 드랍 하시고 어프로치 샷 하시면 됩니다. 어프로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 하나를 보험에 있어서 선배들은. 하지만 신인 여러분들이 이만큼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그린 근처로 가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멘트들이 안 나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머릿속이 헷갈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거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멘탈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여러 명의 손님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공을 보고 이 구질을 보고 저 구질을 보고 이런 손님은 70% 80% 미스샷을 낼 것 같아. 이 손님은 싱글 치시는 분이라 여기서 쳐도 거의 그린 근처까지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손님 실력 파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 손님 실력 파악. 근데 우리는 교육 시간에 손님 실력 파악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FN대로만 배우고 모든 손님들이 이렇게 친다라고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 기준 틀에 맞춰서 교육을 일단은 기준점이 되는 교육을 받고 실전을 나가게 되니까 이 손님 실력 파악이 안 돼서 우왕좌왕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서브를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오늘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 손님 실력 파악이 되어야지 매끄러운 서브가 가능해진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손님 실력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FM대로 배운 그것만을 가지고는 서브하기에는 무조건 한계점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을 만날지 몰라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홀이 있다고 칠게요. 자, 우도그렉이고, 자, 파5 홀이고, 자, 화이트티에서 420m 되는 파5 홀. 자, 100, 150, 200.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420m 파5 홀. 그러면은, 보통 200m 쳐도 200m 남는 지점 뒤에 여기 떨어질 겁니다. 한 220 남은 지점에. 그죠? 그럼 보통 여기서 우드 유틸을 들 거예요. 드라이버를 200m 치기 때문에 우드 유틸로 230, 40m를 때릴 수 없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 손님들이 전부 싱글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만큼 잘 친다는 손님들입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그전 수업 영상에도 말했지만 여기 카트 옆에서 공을 바라보는, 공을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트 옆에서 공을 보는 습관을 길러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죠? 자, 하지만 이 홀이 예를 들어 카트 도로가 밑에 있고 페어웨이가 내 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은
카트에서 공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도그렉이고 페어웨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요 안쪽에 들어가서 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내 몸이 지금 카트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라가서 공을 보면은 그 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손님들 네 분이 전부 다 싱글 플레이어다. 자, 여기에 IP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4개의 공이 있어요. 그리고 4명이 다 우드 유틸로 이제 다음 샷을 공략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자, 카트에서 무슨 클럽을 뽑아가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겠습니까? 220m는 남았다 손 치더라도 이 4명은 그린 근처로 보낼 확률이 높은 골퍼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확률 높은 클럽은 뭐냐? 어프로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페어웨이 안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 220m가 남았지만 이 골퍼 4명은 전부 싱글 플레이어의 그린 근처로 보낼 확률이 가장 높은 손님들. 그랬을 때는 카트에서 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하려는 가장 확률 높은 클럽을 들고 간다라는 거죠. 그게 어프로치 클럽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자, 220m 지점에서 어프로치 들고 들어가면은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손님에 따라서 이 손님의 실력이 싱글 플레이어라면은 어프로치를 들고 들어가는 게 그 다음 가장 확률적으로 쓸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 파포홀입니다. 자, 파포홀이고 300m 파포홀이라 칠게요. 근데 미스샷 나서 뭐 150m 지점에 떨어졌다. 자, 이 공을 상대로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파포홀이고 세컨샷이 끝나면은 어프로치를 들이면 된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머리 올리는 사람, 막 한 라운딩에 130개 가까이 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고객님들이 공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요 지점이가 140 남은 지점이겠죠? 그럼 아마추어들은 7번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7번 아이언으로 여기서 그린을 공략함에 있어서 그린 근처로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자, 100m도 못 넘길 확률이 많아요. 보통 아마추어 남성 고객님들이 어프로치 클럽을 80m 안쪽으로 사용하신다면 어프로치 클럽보다는 7번 아이언 약간 밑에 클럽 8번 9번 피칭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다음 클럽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미스샷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손님들이라면은 아무리 140m에서 7번 아이언을 사용하더라도 어프로치 클럽을 들고 페어웨이 가운데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 높겠어요? 아니면은 8번, 9번 피칭을 들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페어웨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높겠습니까? 그 다음에 쓸 클럽은요, 이렇게 머리 올리거나 정타를 맞추기 힘든 골퍼를 만났을 때는 어프로치보다는 그 밑에 클럽인 8번, 9번 피칭 아이언을 들고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쓸 클럽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님 실력에 따라서 아까 220 남은 지점에서도 이 손님은 어프로치를 들고 가는데 이 손님은 140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프로치를 못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서브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대처하는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치를 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머릿속에 뿌옇게 있는 이 안개가 거치면서 서서히 적응이 돼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 수업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의미 없는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면은 실력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각적 데이터라든지 이 손님들의 특성, 손님들의 움직임, 손님들의 실력에 따른 서브 방식들을 하나하나 몸에 장착을 시킨다면은 나중에 여유 있는 서브가 가능해진다. 그만큼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4명의 움직임들이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손님의 실력 파악이 그만큼 중요해요. 손님의 실력에 따라서 이 위치에서 사용하는 클럽들, 그 다음에 사용할 클럽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이런 경험치가 쌓여있고 노하우가 쌓여있는 경력 캐디들이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가 다 가능하게끔 그 위치에 서 있고 가장
맞는 포지션에 서 있고 손님들을 통솔하면서 움직임을 다 케어를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치가 없는 신입 캐디들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손님 실력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손님의 실력을 가지신 분을 내가 서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오늘 설명은 그냥 그거예요. 손님 실력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도 서브하는 방식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면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